어제 빗썸 직원의 실수로 1인당 2000 비트코인씩, 그러니까 2000억씩 계좌에 꽂아줬었는데 그 돈이 133조였었습니다. 단순히 이게 사건인지 아니면은 하필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일이 터졌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일이 터졌냐고 말한 거는 디지털 기본 자산법 때문에 그런데 국내 거래소의 지분의 50% 초과 지분을 은행이 가져야 된다라는 금융위원회 주장과 아니다, 기존에 잘 하고 있었고 혁신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이 주주들이 계속 가는 게 낫다라고 했던 그 거래소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팽팽했었고 거래소 측 주장이 조금 더 힘을 실어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땅 터지고 나면서 이게 앞으로 좀 사건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비효과인 거죠. 직원 하나의 실수가 이번 사건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찍습니다. 해프닝 관점에서 우선 얘기하자면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랜덤박스 이벤트를 해가지고 2,000원에서 5만원까지 랜덤으로 주는 뭐 현금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2,000원을 줘야 되는데 문제를 BTC로 찍어서 준 겁니다. 1인당 2,000원씩 주게 된 거예요. 이제 규모를 합쳐보자면은 최소 단위로 쳐도 133조 원의 돈이 들어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99% 이상 회수를 했고 이제 회수 못한 돈이 조금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회사에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서 이 정도 그래도 잘 방어했네 라고 되는 거죠. 개인 계좌에 2,000원이 꽂혔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1번 가만히 있는다. 개인 지갑으로 전송을 한다. 3번 안 될 거 아니까 팔아버린다. 아니면은 받자마자 팔고 제일 낮은 값일 때 시장이 충격받아서 2,000원치를 팔면 시세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다시 사가지고 2,000 비트코인만 주면 되니까 차익은 내가 먹고 2,000 비트코인만 다시 줘버린다. 4번 있죠. 들을 수 있는 말은 1번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건들면 처벌받습니다. 삼성증권 10년 전에도 그 자사주로 막 1,000주씩 나눠주고 이랬었거든요. 1,000원 줘야 될 걸 잘못해가지고. 그럼 그거 팔아버렸던 사람들 싹 다 처벌당했었어요. 네, 형사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시세가 지금 완전히 괴리가 났었죠. 1억 정도 하던 게 8천만원 가까이 났었으니까 2천억 가지고 팔아서 했으면 20% 정도의 마진을 남겼겠죠. 160억 정도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었겠죠. 공매도가 됐던 겁니다. 물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슈 보니까 그걸 팔았다 뭐 했다 그 커뮤니티 인정한 사람도 있었는데 형사처벌 당할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지금 해외로도 퍼지면서 난리가 났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외국에 있는 블로거라든가 트위터들이 어떤 말을 한 거냐면은 이거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빗썸이 보유한 코인 양보다 어떻게 더 많은 양이 지급될 수 있느냐. 그럼 장부상으로 찍어준 거고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는 것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페이퍼 비트코인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보유한 양보다 더 많은 거를 빗썸이 보유하고 있고 그거보다 몇 배의 지급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어떻게 이게 말이 돼? 거래소가 실제로 블록체인상의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들어온 것들 가지고 있는 거를 그만큼 실 계좌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이제 고객이 나한테 10억치를 예치하면은 그 10억치 중에서 한 8억치 정도는 밖에다 돌리는 거예요. 대출해서 이자도 벌고 투자도 하고 고객들이 어차피 다 찾아가진 않을 거니까 고객들이 찾아갈 정도만큼만 딱 이제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데 돈을 돌린다는 거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준비금 증명이라는 걸 하는데 해외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이제 깐깐한 방식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실 계좌와 이거를 일치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5개 거래소가 있는데 한 군데 빼고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 방법이 없어요. 이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당할 것 같다. 데이터베이스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아마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은행도 고객들이 예치하면은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정도만 예치를 딱 해놓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무슨 문제냐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거래소가 은행은 아니잖아요. 장부상으로만 이것들을 유지하고 있었고 아니면 나머지는 좀 다르게 활용한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은 다른 문제로 이야기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말이니까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인 쪽 같은 경우는 여러 이슈가 많습니다. 해킹 이슈도 항상 나오고 잘못 활용하다가 잃을 수도 있죠. 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연말에 실제 보유량만 맞추세요 라고 하면 연말까지만 딱 돈을 맞추고 그럼 또 1년 동안 신나게 굴리다가 다시 연말에 딱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모르고 다 날려먹어서 못 맞추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소 파산하고 난리 나겠죠. FTX 붕괴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성을 위해서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나올 게 이제 준비금 증명에 대한 얘기들인데 온체인 지갑 자산의 자산이 실제로 고객이 예치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암호학적으로 증명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거래소
거래소들은 이 POR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고객 예치량과 이 보유량 공개를 할 때 가림 처리를 시킵니다. 일종의 가림을 해가지고 이제 세부 보유 내역은 미공개한 상태로 이렇게 쭉쭉쭉 하거든요. 일부 가림 처리하는 곳들, 대부분 가림 처리하는 곳들, 아니면 투명하게 오픈하는 곳들, 우리나라 거래소마다 좀 다릅니다. 이렇게 가림 처리가 되면은 페이퍼 코인 의혹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글로벌 코인 거래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들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머클트리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해시 값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익명화하고 이걸 합산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게 진짜다라는 걸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증명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했는데 합산과 내역이 딱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제대로 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안정성을 올려서 우리가 준비금 증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 거래소 하는 방식대로 국내 거래소들도 도입해서 이거를 보여줘야지만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겠죠. 빠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거래소 가지고 지분 가지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와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등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디지털 자산법이 나오면서 거래소라는 거는 공공 인프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스타트업, 혁신 기업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가장 많은 지분을 은행이 가짐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 고객의 자산을 예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금융위원회 주장과, 이거는 혁신 기업이고 개인들이 키워놓은 거고 앞으로 뭐 합병이라던가 투자라던가 이제 더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서 계속 거래소가 대주주를 가지고 있는 게 옳은 거다라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금융위원회 주장이 조금 더 힘을 실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필 이렇게 중요한 거 결정을 놓고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빗썸 사건이 터진 거는 금융위원회 쪽의 의견으로 확 넘어가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준비금 증명을 깔끔하게 했었더라면은 빗썸에서 이렇게 개인에게 2000 비트코인이 나가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진짜로 이게 인출돼서 회수를 못 해가지고 날려먹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거래소가 책임질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맞느냐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소라면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신뢰성을 보여주고 주장을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법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국민들과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뭐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동일선상에 놓고 자산으로 투자를 하거나 보유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정성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거래소들이 스스로 잘 준비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다가 누군가 잃어버린 사태가 나오면은 또다시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성이거든요. 믿을 수 있느냐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뭐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도 몇 가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주식과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죠. 왜냐면은 이 거래소를 보유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